이런저런 이유로 요즘 개인용 CCTV를 다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 개수가 2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위험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로아야, 우리 잠깐. 응? 일로 와. 카메라가 안방까지 들어오면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생후 9개월 갓난아이 엄마인 김혜진 씨는 집에서 웹 프로그램 일을 하는 재택근무자입니다. 지난 5월 김혜진 씨는 컴퓨터 작업을 하는 동안 아이를 살피기 위해 안방에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홈캠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사용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설치는 여기 있었고요. 뭐 여기서 이제 밤에 제가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작업하는 동안에는 아기를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홈캠을 이렇게 수시로 확인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그 모니터 앞에 두고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아기가 이제 뭐 하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이 위치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고요. 이제 밤중 수유를 하고 있는데, 밤 수유를 하고 있는데 밤에 이제 불을 끄고 얘가 또 적외선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찜찜한 마음 때문에 이제 돌려놓고, 카메라를 돌려놓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이제 수유를 하려면 위에를 이렇게 벗겨야 되니까 벗고 이렇게 수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스르르 움직이면서 저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신랑은 이제 새벽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랑한테 혹시 홈캠 지금 보고 있냐 그랬더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그날 밤에는 이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캠을 뺐어요. 이게 360도 돌아가는 카메라인데 다른 데를 찍는 게 아니고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바로 빼버렸었어요. 이상하다 싶어 녹화 영상을 되돌려보면서 김혜진 씨 부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데요. 마치 누군가를 찾듯이 카메라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 안방을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꿈까지 꿨어요. 제가 이렇게 아기 수유를 하는 모습을 찍혔다고 느꼈을 때 이미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혹시라도 누가 이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어디에 뿌렸을까 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물건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IoT 시대. 또 다른 공포가 도둑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같은 경험을 해가지고 자기도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비밀글로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도 방금 카메라 해킹 확인했어요. 이거 사이트 어디인가요? 제 동영상도 있을까 봐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글 쓰는 사람도 있었고, 뭐 1년 반 동안 사용했는데 어제 카메라가 제 쪽으로 계속 돌려 있길래 이상해서 껐다 켰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침대로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해킹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도 몰라 사용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는 가정집이었는데 제가 보고 있을 때가 아침이었는데 아침 교복 입고 나가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노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잦아지자 최근에는 웹캠의 해킹을 막는 액세서리도 등장했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죠. 해킹 전문가도 해킹의 위험성을 쉽게 보여줄 수 있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나라가 쭉 나오잖아요. 이게 CCTV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전 세계 도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포트가 열려 있는 걸 인터넷에서 싹 서치를 해가지고 그거를
잡힌 것 중에서 패스워드가 열려 있는 것들만 쭉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아무거나 하나 열어볼게요. 그럼 이게 어딘지는 지금 몰라요. 그러면 여기 나라가 나오잖아요. 뭐 나라 뭐 여기는 오스트리아. 이 오스트리아 지금 차가 다니잖아요. 현재 우리가 있는 도로에 있는 CCTV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죠? 예, 아무런 일이 없으면. 근데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컨트롤 한번 눌러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컨트롤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지금 가만히 있죠? 안 움직이죠, 지금은. 그러면 얘는 나름대로 어떤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보셨죠? 예, 얘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움직이잖아요. 예. 그죠? 예, 움직이죠. 제가 움직이는데 움직이잖아요. 집에 개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카메라가 이렇게 이상해요. 이렇게 돌려놨어요, 카메라. 그렇잖아요? 돌려놓고 나는 이제 딴 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 혼자 이렇게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예. 실시간으로 전 세계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 설정이 없으면 누구나 해커가 돼서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재미로 하는 거라지만 충분히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실제로 인터넷에 홈캠이나 웹캠 유출 동영상이 떠도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자 낯뜨거운 동영상들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영상들을 보면 우리가 집안에서는 이렇게 뭐 되게 편하게 있잖아요. 진짜 그게 그대로 다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야,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면 이게 참 요새 뭐 비트코인 이런 것도 많잖아요. 아, 이 돈을 보낼 수밖에 없겠다 라는 정도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우리 보통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샤워할 때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뭐 그런 사진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뭐 그런 사진도 있고요. 뭐 야한 동영상도 있고요. 정말 별의별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새 CCTV가 나를 지켜보는 은밀한 눈이 되어 있네요. CCTV 해킹이 정말 그렇게 쉽게 가능한가? 전문가들과 직접 해킹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홈캠을 설치하고 그것을 얼마 만에 해킹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해커가 분주해집니다. 해커가 미리 짜놓은 코드를 가지고 해커는 해킹 프로그램을 열어 공격을 준비합니다. 600번 공격할 수 있는 곳에다가 통로에다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이디, 어드민이랑 패스워드 1, 2, 3, 4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얻어냈으니까 이걸 가지고 웹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할게요. 제품이 나올 때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해킹은 말 그대로 식은 죽 먹기. 이제 10분 만에 젊은 부부의 거실이 시쳇말로 털렸습니다. 이 해킹을 하면은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해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카메라도 볼 수 있고 뭐 설정이 들어가서 뭐 조작도 가능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자마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我看见你了，美女。 나 들린 것 같아. 그렇지. 봐봐. 아, 이거 집안에 사는 건가? 약간 이쪽인 것 같은데? 뭐야? TV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 소리 들렸다니까? 저건가? 찾아봐. 你知道我现在看你吗？ 아, 이쪽. 에이, 아니, 我现在 그렇게 看 이상 들리지 않아 지금?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은 알려주잖아요. 웹캠인가? 웹캠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돌려놓으면 말로 그런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왜 이쁜데 돌리냐고. 그런 일도 중국말로 왜? 중국말로 너
이쁜데 그대로 놓지 왜 올리냐 그 말이 나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답변이 이거예요. 설마 뭐 저 같은 사람을 찍겠어요? 뭐 이런 거. 예? 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킹은요. 요새 해커들도 자기가 일일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차별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막 해킹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는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잖아요. 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CCTV도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컴퓨터 같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알아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CCTV라든가 스마트 TV라든가 이런 건 자동으로 그게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걸 쫓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느니 집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CCTV가 필요한 건 내가 나가 있을 때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 들어와 있을 때는 CCTV 카메라 앞에다 뭐 테이프를 붙이시든가 아니면 웹캠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어떤 사발 같은 걸로 덮어 놓으시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안이에요. 위험이 있다고 문명의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터 홈캠 이용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한시도 식당을 비울 수 없는 박재영 씨는 아내와 함께 종일 주방과 영업장을 오갑니다. 그런데 박재영 씨는 어딜 가나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시도 때도 없이 그걸 들여다보는데요. 도대체 뭘 그렇게 보는 걸까요? 예. 된장 하나 하고 밥 하나 하고 예. 예,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눌리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클릭하면 떠요. 그러면 이게 나오면 화면 안에는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홈캠을 놓은 것은 할머니가 이제 96이 되니까 아무래도 옛날 같지 않고 정신이 이제 조금 이제 기도 가시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저희 시간 도우미를 썼어야 할 수 있죠.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제 영업을 하니까 아침 되면 나와야 되거든요. 아침에 한 6시 되면 나와가지고 밤 거의 뭐 11시 넘어 들어가니까 거의 도저히 이제 가서 도우미를 안 쓰면 안 돼가지고 도우미를 썼더만 할머니가 아직까지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생각해낸 게 홈캠이에요. 보이세요? 점심 드시는 거 보여요? 이게 잘 챙겨 드십니다. 나이가 이제 곧 100살 되셔도 아주 정정하시고. 지난 2월에 홈캠을 설치한 후 노모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주 생활 공간은 부엌과 거실. 이곳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지만 어르신의 품위 유지를 위해 방과 화장실엔 홈캠을 설치하지 않았다네요. 특히 아들은 불단속, 가스단속에 신경을 씁니다. 이렇게 홀로 계신 노인이 늘어나니 홈캠 수요자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나와 계세요. 좀 쉬지. 커피까지 잡수요. 커피 잘 잡숴. 하여튼 신나게 잡수신다니까 저렇게 맛있게 드시네. 연로한 어머니를 혼자 두기 영 마음이 무거웠는데 홈캠이 그 무게를 덜어주네요. 할머니 어떨 때 보면 할머니가 가스불 갖다가 안 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홈캠을 통해가지고 할머니 불 끄 있어 그러면 할머니가 어디서 그러는 거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질문그래 뭐 그 가스 불 끄세요. 그러면 가서 가스 불 켜고는 어디서 누가 그러는가 하셔 누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해요. 아주 요긴하고, 그러니까 걱정이 전에는 할머님 혼자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아주
온 걱정이 돼가지고 하루에 3번, 4번도 내려갔다 와야 되거든요. 정신 작살하는가 뭐 어떻게 하는지. 근데 홈캠이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 이미 1인 가구가 520만 가구를 넘었다니 홈캠의 수요는 점점 늘겠죠? 내가 켜놓고 왔거든. 어머니, 저 왔어요. 그 소금 먹었어요. 밥 한 공기 먹고 왔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게 세상이치. 요양보호사 정정미 씨는 얼마 전 불편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저기요, 콜. 일찍. 정정미 씨는 10년 전 자격증을 따고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일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두루 깨게 됐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빠져갔어요. 거의 다 빠졌어. 이쪽 발은 이제 아주 깨끗해졌어. 발톱도. 가사도 해드리고 간병도 해드리고 주로 기본이 이제 주변 청소, 방 청소해드리고 이제 다 하나서부터 다 수발 다 들어야 돼.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은 고되어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큰 보람입니다. 그냥 이게 내 적성에 맞는구나 싶으니까 오랫동안 해왔고 익숙하고 하니까. 이거 사람들을 좋아하는 성격 덕에 대부분의 어르신들과 격없이 잘 지내는 편인데요. 애기 같지? 얼마 전 정정미 씨는 웃고 넘길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90 넘으신 할머니셨고 이제 노안으로 거의 방 밖으로 나오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거의 그 조그만 방에서 24시간을 다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아드님이 오시고 나서는 생활 패턴이 깨지면서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거실에 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느 날 정정미 씨에겐 아무런 고지도 없이 거실에 홈캠이 설치되었습니다. 정정미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늘 머리 꼭지에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거기다 그렇게 달아놓고 있으니까 이제 일할 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한테 이렇게 달고 일하는 게 불편하니까 안 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때 굳이 다루셔야 되겠대요. 그래서 가려놨어요. 가려놨는데 대입다 우리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제 핸드폰으로 전화 와가지고 그거 왜 가려놨냐고.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싫다 그랬어요. 아니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싫다. 핸드폰으로 시시각각 보는데 못 치우겠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면서 알았다고 탁 끊어버리더니 사무실로 바로 연락을 한 거예요. 네, 보호자가 센터로 연락이 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양보호사 방문 시간에만 좀 꺼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이 없으셨고요. 그 부분을 해결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돌봄 서비스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불편한 눈이 되어버린 CCTV. 설치한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피고용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찍는 자와 찍히는 자. 그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설치되고 그것이 서로의 이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고용이 불안한 아르바이트생들은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벙어리 냉가슴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알바생들끼리 이제 일을 할 때 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그럴 때 CCTV를 보시고 다시 전화가 와서 떠들지 말고 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계속 CCTV를 보고 있구나 느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해라 저것부터 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말하시니까 아무래도 불편하고 저의 모든 행동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불편했죠. 무슨 일이 있을 때 확인하는 용도로는 당연히 쓰이면 좋은데 하나하나 보시고 좀 참견하시고 감시하시는 것은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걸 달고 싶은 것이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게 싫다라면 그 작업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협이 안 된다기보다는 충분한 설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내 표지판 걸었으니까 됐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걸 설치를 했고 내가 조금 나의 어떤 사적인 게 찍힌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어떤 투명한 운영 규칙, 투명한 어떤 운영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면 충분히 전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카메라 하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도 숨을 구석이 없는 이런 사회를 감시 사회라고도 하고 누구는 투명 사회라고도 하죠. 누군가는 CCTV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CCTV 같은 역할을 했다. 저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니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내가 싫다. 못 믿나 싶은 마음에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뒤엉킨 실타래 같은 또 하나의 눈. 지금은 더 엉키기 전에 하나하나 실마리를 잘 풀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